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 3회 기술기준 마지막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기사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81번 되겠습니다. 81번.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에 따른 계측 장치인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그 분산형 전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기 저장 장치와 관련된 그 계측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계측 장치. 네. VIP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VIP.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에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계측 장치 물어보면 사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요. VIP 온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VIP 온도. 그래서 여기서 V는 뭘 말하냐면 전압계. 그렇죠? 그 다음에 I는 뭘 말해요? 전류계. P는 이제 전력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온도계인데, 이제 이 전기 저장 장치에서는 이제 이 온도계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좀 이제 전기 저장 장치랑 태양광 설비예요. 자, 이런 얘기 나오면요. 뭐 이제 이 태양전지 막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전지 뭐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보면 그 이 시설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걸로 해서 보면 이 온도계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요 두 가지 전기 저장 장치나 뭐 이제 이 태양광 또는 이제 뭐 태양전지 설비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VIP 이제에서 온도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압, 전류, 전력, 그 다음에 축전지의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 출력 단자의 충방전 상태를 알려줘야 되고요. 온도계가 빠진다는 거. 따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주요 변압기의 온도는 여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 변전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빠진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이제 82번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좀 이제 한번 지워보고. 예. 그래서 81번은 이제 새로운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산형 전원 관련된 문제. 자, 82번 볼게요. 82번.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여 이제 이 시설되는 경우에 상호간에 이제 이격거리 물어본 건데요. 요것은 좀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지중전선과 이제 지중전선과 지중약전선 등의 이격거리예요.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중전선은 누굴 말하냐면 당연히 전압선과 전압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0.15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누구냐면 저고압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위의 값의 2배를 한 0.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 조건에서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 조건에서 바로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 2배를 하는 순간 누가 나오냐면 여기다 절을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이제 바로 지중 약전류 전선과 이제 이격거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과 이격거리는 요 값에 각각의 2배를 하면, 요 값의 2배를 하면 얼마예요? 0.3m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의 2배를 하면 얼마가 된다?
6m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지중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요걸 기준으로 2배 한 다음에 전체 값 2배 하면 얘네들 나온다는 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바로 뭐예요? 특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얼마예요? 0.6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거 이해할 때 우리가 격벽을 설치하는 건데, 그냥 이격거리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예. 자, 83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실기까지 연관이 있죠. 네. 보면 큰 고장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접지도체의 단면적 되겠다. 이것도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그 재질이 구리에 거시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6스퀘어가 됩니다. 도체의 단면적은 전선의 굵기는요 항상 최소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말 듣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철이 되겠습니다. 철의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50스퀘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이 붙어요. 단 이 접지도체에요 필의 시스템이 접속된대요. 이때에는 구리는 16으로 변화해요. 이게 이 도체의 필의 시스템이 접속한다는 건 통합접지를 말합니다, 사실. 이 경우에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트고압용 이 전기 설비의 접지도체는 기본적으로 6스퀘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성점 접지도체의 굵기예요. 중성점 접지도체의 굵기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요 놈은 16스퀘어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2종 접지 대상들이었었어요. 요건 1종 접지. 단 25kV 이하의 다중 접지나 25kV 이하의 다중 접지나 7kV 이하의 고압인 경우라면 16이 아니라 뭐가 된다? 6스퀘어 된다는 거. 요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이제 이 접지도체의 단면적 이제 요거 물어본 거죠. 얘네들은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이미 요 두 문제는 물어봤고요. 다 물어볼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단 접지도체에 이제 필의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경우라면 이제 구리는 6이고요. 철은 이제 둘 다 50이기 때문에 제가 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 이렇게 볼 수 있죠. 4번은 버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답이 하나로 좀 결정됩니다.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이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요. 광산의 양수 이런 얘기 나오면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 버리셔요.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테마에서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다면 뭐 제가 이걸 더 좀 추가적으로 할 텐데 문제 조건이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뭐 실기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특고압에서 바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광산의 물, 그러니까 이제 양수, 그냥 광산 양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뭐 저건 개정된 문제는 아니에요. 벌써 몇 번 나왔던 문제. 자, 8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85번.
자, 변압기 1차 측에 3300V, 2차 측의 전압이 220인 변압기에 그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안 나오면 섭한 테마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매회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봐보겠습니다. 85번 되겠습니다.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몰라도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가 어디에? 바로 권선과 대지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외우실 땐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비, 적, 그 다음에 직 되겠습니다. 자, B는 중성점 뭐가 된다? 비적지식을 말해요. 중성점 비적지식을 말합니다. 접은 중성점 적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적지식을 말하죠. 직은 중성점 직접 적지식을 말한다 라는 거죠. 네. 자, 이 중성점 비접지냐 접지냐 다중접지냐 직접접지냐, 이제 중성점과 대지간에 나타나는 저항의 이제 그 어떤 그 저항이라고 이제 표현하기 그렇고, 그 어떤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크기를 갖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제 접지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선 지락 전류나 건전상 전위 상승 절연 레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갑자기 딸꾹질이 나오려고. 자,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우린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이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얼마냐면 7kV 이하예요. 그때는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를 한다? 1.5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 절연 내력은 이제 실기시험이랑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하지만 단 뭐가 있냐면 최저 전압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 최저 전압이 얼마의 조건이 있다? 바로 500V의 최저 전압 조건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이제 비접지인데요. 7kV를 초과합니다. 이때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25배가 된다. 자, 얘도 뭘 갖고 있다? 최저 전압 기준을 갖고 있어요. 1500V의 최저 전압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이들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이 조건들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중성점 접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따로 이제 이 전압의 범위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접지 조건만 보고 대상의 전압에 몇 배가 되냐면 1.1배가 되겠다. 자, 이것도 역시 뭐가 있냐면 최저 전압 기준이 있어요.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75,000V의 최저 전압 기준을 갖는다. 자, 중성점 다중접지죠. 다중접지는 대상의 전압에 역시 이제 전압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접지만 보고 할 거예요. 0.92배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요 놈은 최저 전압이 희한하게 없어요. 계산 전압이 최저 전압이 되겠다. 시험 전압이죠,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점 직접 접지인데 전압의 범위를 기억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 역시 뭐 최저 전압이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 뭐 없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있죠. 뭐냐면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에 절연 대력 시험을 한대요. 이때 시험 그 전압이
직류면 1.5배가 되고, 그 다음에 교류면 1배가 된다는 거. 뭐, 이 정도 정리 부탁드린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일단은, 변압기 1차 측, 뭐, 접지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측의 전압이 이미 뭐, 7kV 이하입니다. 3300이니까, 그 대상의 1.5배니까. 자, 3300에다가 1.5를 하면, 이게 495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요게 1차 측의 시험 전압이고, 자, 2차 측을 보면은, 2차 측을 보면 지금 220이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1.5를 했는데, 요게 이제 330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최저 전압 조건에 미치질 못했기 때문에 2차 전압은 330이 아닌 뭐예요? 500이 돼야겠죠. 그래서 4950에다가 500이 짝지어진 몇 번? 1번이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 꼭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86번 보겠습니다. 자, 86번 좀 지우겠습니다. 자, 86번 좀 시간을 줄이면 저압 옹내배선이 그 합성 수지관 공사 시 연선이 아닐 경우 그 사용 전선의 이제 그 최대 단면적은 몇 스퀘어인가, 뭐 알루미늄은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자, 몇 번이냐면 86번이죠. 자,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합성 수지관의 이제 또 다른 애칭이죠. 경질, 비닐, 전선관이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자. 요거는 이제 다섯 가지죠. 네, 테마는 4개인데 다섯 가지 사항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합성 수지관 내에 넣을 수 있는 그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10스퀘어 이하일 것이에요. 네, 합성 수지관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 10스퀘어 이하. 두 번째가요, 관내에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팔각 박스가 있다고 봤을 때 합성 수지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방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4방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커팅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항상, 전선의 접속은 이 접속함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닌 뭐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답도 없는 거죠. 못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과 관, 관과 박스를 삽입할 때 삽입 깊이를 말하죠. 관 바깥지름에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이죠. 네, 단 접착제라는 걸 사용한다고 나오면 0.8배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성 수지관을 접속할 때는 커플링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커플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얘를 접속하는데, 삽입되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삽입되는 관의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이 L은 얼마가 돼야 된다?
1.2D 이상의 길이가 나와야 된다. 단 접착제, 본드 발라주거든요. 예, 본드 발라주면 이제 0.8배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 되겠습니다. 지지점 간의 거리는 바로 뭐가 되냐면 1.5m 이하마다 지지한다. 그래서 요렇게 합성수지간을 고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새들이라고 하죠. 합성수지간을 이렇게 고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새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들과 새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다?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수지간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잠시만요. 이게 부서져갖고 예,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이 합성수지간 공사의 그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봤어요. 몇 스퀘어? 10스퀘어.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3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7번 되겠습니다. 87번. 자, 좀 지워볼게요. 자, 87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에 몇 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이제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는가. 그래서 87번은 사실상 이제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이제 센서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센서 등. 타임 스위치의 시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관광업 및 숙박업이에요. 이 관광업 및 숙박업 등에 사용되는 그 객실에 입구 등에 이제 객실의 입구 등에 설치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쓰냐? 몇 분이냐면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사용한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는요, 여기를 이 호텔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확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관광업 및 숙박업이 되고, 두 번째가 일반 주택 및 아파트의 그 현관 등에 설치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쓰냐? 몇 분이다?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사용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주택 아파트 물어본 거죠. 몇 분이다? 3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88번 볼까요? 옥내의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전선에 시설 가능 공사라고 해볼게요. 무슨 공사? 나전선에 시설이 가능한 공사. 지금 그 전압이 전압이 아니라 이제 이 나전선은 순수 도체로만 있죠. 지금 장소가 우리가 어디예요? 지금 옥내인데도 불구하고 나전선의 시설을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다음의 경우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바로 애자를 이용한 공사예요. 전개되고 건조한 장소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애자 공사를 이제 시행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버스 덕트 공사예요. 세 번째가 라이팅 덕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접촉전선 등이 되겠습니다. 무슨 전선? 접촉전선 등. 예. 그러면 이제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는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스마트폰을 검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접촉전선은 뭐냐면, 접촉전선은 말 그대로 기구와
기구와 전선이 접속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단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이제 연결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예, 옥내이더라도 방법이 없는 부분이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술상 절연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이제 옥내의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전선 시설 가능 공사를 제껴봐라 이런 얘기죠. 벌써 1번이죠. 2번 여기 있죠. 버스 덕트. 3번 어디 있어요? 라이팅 덕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 공사 여기 있네요. 그래서 1번 벌써 잘못됐네요.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지워볼게요. 89번은 주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이제 조형제에 고정시켜 시설할 경우 그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에 이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우리 기술 기준에서 자, 89번이죠. 우리 기술 기준에서 맨 끝에 이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예요? 300입니다. 300.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분산형 전에서 제가 좀 요런 말씀 드렸죠. 대지 전압이라고 물어보면서 직류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얼마다? 600볼트라고요. 그쵸? 대지 전압이 들어오면서 뭔 소린지 모르지만 직류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600볼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좀 머리를 좀 써야죠. 또 한 번. 직류라고 주어지면 600볼트다. 전기 저장 장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도로에 보면 이제 이 전열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면 발열선의 온도 물어보면 무조건 80도가 됩니다. 요거만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4번 보겠습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90번 되겠습니다. 90번. 석유류를 저장하는 이제 장소에 전등 배선 시 사용치 않는 방법인데요. 이거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분진의 위험 장소의 시설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분진의 이제 시설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분진 등의 위험 장소의 시설인데 첫 번째가 폭연성 분진이에요. 무슨 분진? 폭연성 분진. 2회차 때 이제 이것도 풀었던 것 같은데 금캐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공사?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캐는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 이때 케이블인데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아니죠. 예. 두 번째가 가연성 분진이에요. 무슨 분진? 가연성 분진. 그래서 폭연성 분진은 뭐예요? 폭발할 우려가 있는 먼지를 말하고요. 가연성 분진은 그것과 다르게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걸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서 가연성 분진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맨날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맨날 석유류를 저장한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연성 분진이랑 폭연성 분진 이제 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가연성 분진은 위에 이제 금속관 케이블에 금캐에다가 하나 정도 추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캐 하나 더 추가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합성 수지관을 말하죠. 그래서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게 두께 2mm 미만은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적어드렸어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같이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애자공사네요. 그래서 보면 케이블 공사 1번 케이블 공사 여기 있고요. 2번 금속관 공사 여기 있네요. 3번 이제 합성수제 여기 있죠. 정답은 이제 3번이죠. 3번.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91번 되겠습니다. 91번. 보면 금속 덕트에 의한 그 저하 복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그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가. 자, 조건에서는 뭐냐면요. 금속 덕트 공사가 되는데 요거를 좀 제가요 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해볼게요. 덕트 공사 되겠습니다. 무슨 공사? 덕트 공사. 자, 지금 말씀드리는 덕트는 죄다 뭘 하냐면 접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이제 금속 덕트예요. 지금 말씀드린 금속 덕트. 이 금속 덕트는 3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버스 덕트 되겠습니다. 역시 3m 이하마다 지지하고요. 세 번째가 라이팅 덕트예요. 무슨 덕트? 라이팅 덕트 공사.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여기선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놈은 조영제를 관통할 수 없어요. 근데 조영제를 관통할 수 있다 나오고요. 네 번째가 프로덕트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프로덕트는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전선의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몰드나 덕트의 전선 단면적이라고 할게요. 자, 몰드나 덕트의 경우는요, 이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자, 얼마가 되냐면 몰드 덕트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20% 이하가 돼야 돼요. 단 전선의 종류가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라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50%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뭐 문제를 풀 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랑 저는 이제 95번을 어쨌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려고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일단 91번 보겠습니다. 91번. 보시면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의 경우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몰드나 덕트에 전선을 넣을 때에는 그 전선의 단면적은 20% 이하가 돼야 되죠. 만약에 조건이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라는 부분이 붙었다면 50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볼 수 있고요. 자, 95번 보겠습니다. 같이 나오는 건 같이 한번 보자.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시 단선을 사용해도 되는 그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인가? 플로어 덕트는요, 이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제 접지까지 친다면 2개인데 10스퀘어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덕트 부분은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 자, 92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이 철탑인 경우의 경관이죠.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92번 되겠죠. 92번. 경관이 되겠습니다. 경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죠. 자, 먼저 종류 또는 조건이라고 해볼까요? 자, 경관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경관이냐면 표준 경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경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표준 경관은 시가지 외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시가지 외가 기준이 된다는 거. 자, 종류인데요. 지지물의 종류예요. 저는 그냥 목주나 A종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종, B종은 누굴 말하냐면 이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지물로 제가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한다면 이때 경관은 15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 시가지에 들어오면 우리는 목주는 안 된다. 기억을 하자. 이때는요, 시가지 외에선 요걸 2로 한번 나눠봐요. 얼마가 돼요? 75m 이하가 됩니다. 그렇죠? 2로 나눴죠. 그 다음에 B종은 얼마가 되냐면 250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B종은 B종 철주나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요걸 한번 이렇게 당겨요. 아니면 2를 다시 곱해도 돼. 자, 요게 얼마가 돼요? 이제 150m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철탑은 600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외의 경우. 얘가 시가지로 들어오면 요걸 더해갖고 당겨요. 그럼 얼마예요? 400m.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서 하나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시가지의 경우에요. 철탑에 단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가지에 시설되는 이제 철탑을 말하고요. 뭐 선이 뭐 이렇게 가선된다고 보면 요 간격을 얘기합니다. 요 간격이 4m 미만 시 얼마? 250m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조건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전압이 특고압이에요. 그러면서 지지물로 뭘 사용한대요? 철탑을 쓴대요. 뭐 시가지란 얘기가 없죠. 이제 여기 기준이죠. 네, 요거네요, 요거. 근데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제 603번 되겠습니다. 이리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볼게요. 사용 전압이 이제 35kV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코자 할 때, 그때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이제 이 보안공사를 말하는 건데요. 좀 지워볼게요. 93번. 자, 이게 이제 93번은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무슨 설치다? 공용 설치. 자, 보시면 93번은 테마가 누구냐면 이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라고 그래요. 무슨 설치? 공용 설치. 가공전선의 공용 설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약전류 전선을 같이 설치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용 설치라고 하고요.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을 공가라고 표현했었어요. 개정 전에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공가라고 부르진 않고 공용 설치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하나 알아둬야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35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목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안공사를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안공사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가 정답이고요. 전선의 굵기도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에요. 이게 55였다가 50으로 개정됐다는 거.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공용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0.75m 이상 이격하고요. 두 번째가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시설했다면, 공용 설치했다면 여기에 2배를 한 1.5m. 그 다음에 35kV 이하예요. 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공용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2m 이상 이격하고요.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 붙으면 0.5m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어느 보안공사에 의하냐라는 거죠.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94번 볼게요. 94번. 보시면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그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적용하는 풍압파중의 종별인데, 우리가 이제 이 풍압파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류. 가불병 기억하시면 돼요. 가불병. 갑종 풍압파중, 그 다음에 을종 풍압파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종 풍압파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불병이죠.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사실 이 테마는 파생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좀 정리하기엔 개별적으로 너무 많아요. 이때 이제 갑종 풍압파중이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을종 풍압파중은 사실상 뭐냐면 빙설의 하중입니다. 그래서 두께 6mm, 뭐 그런 얘기 있죠. 두께 6mm, 그 다음에 비중 0.9인 빙설이 부착되는 경우를 말하며, 요 놈은 갑종 풍압파중에 50%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병종 풍압파중도요. 거기 보면 갑종 풍압파중의 2분의 1을 기초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갑종의 50% 적용하죠. 이렇게.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병종 풍압파중은 인가가 연접된 이제 이 시가지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가가 연접된 장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35kV 이하에서 적용한다는 거. 이 두 개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아요. 인가가 연접된 장소에 적용하는 풍압파 중이 뭐니에요? 병종. 병종 풍압파 중에 제한전압은 얼마다? 35kV 이하, 요 정도. 지금은 어쨌든 이제 종류, 가불병 물어본 거죠. 가불병. 자, 95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96번 보겠습니다. 96번. 자,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를 이제 수압을 이용해 갖고 압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때 그 연속해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수압에 견디고 이제 새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자, 좀 지워볼게요. 이제 자, 96번이죠. 압축 공기 장치의 시설을 말합니다. 자,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이제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험 압력을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압축 공기 장치를 쓰는 게 어디냐면, 그냥 단순히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 이제 전력에서 배우시는 ABB를 사용하는 거죠. 공기 차단, 이제 차단기가 되는데, 압축 공기를 불어제끼죠. 우리가 차단 시에 보면, 이때 이 압축 공기 장치의 시험 압력을 만약에 이제 테스트를 수압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용 압력의 1.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압으로 하면, 그냥 기압으로 하면 1.25배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얘네들을 몇 분간? 이제 10분간이에요. 절연 내력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사용되는 공기 탱크인데요. 공기 탱크.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공기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압축 공기를 만드는 게 누구죠? 컴프레셔인데, 이 컴프레셔에서 이제 공기를,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이 압축 공기 탱크에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공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이 공기의 보급이 없어도 최소 1회, 최소 몇 회? 1회 차단 투입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혹시나 컴프레셔의 고장을 대비해서 항상 이제 이 예비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컴프레셔가 고장나서 압축 공기를 만들 수 없다면 이런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줘라 이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압력계의 눈금입니다. 압력계의 눈금은, 여기 사용되는 압력계의 눈금은 1.5배에서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이제 압력계를 설치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바로 압축 공기 장치의 시험 압력 중 뭘 물어봤다? 이 수압에 대해서. 그쵸? 몇 배냐 이거죠. 1.5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네요.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97번. 보시면 옥내 시설하는 그 전동기가 과전류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이제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전격 출력이 얼마 이하라면 전동기에 이와 같은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이렇게 줄게요. 전동기 테마는 뭐냐면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자,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 생략 조건을 말합니다. 자, 우리 전동기가 과부하 보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THR 열동계전기나 그 다음에 이제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희한하게 이들을 다음 조건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걸 물어봐요. 자, 첫 번째가 0.2kW 이하의 전동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200W 이하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단상의 것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면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그 전동기 전원 측을 보호하거나 또는 세 번째가 20A 이하의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그 전동기 전원 측을 보호한다면 이제 별도의 이제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 휴즈를 말합니다. 휴즈. 그래서 이런 뜻이죠. 지금 전동기가 단상의 전동기로서요. 전원 측에 10A 퓨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조건이죠. 또는 그 전동기 전원 측에 20A짜리 배선용 차단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물론 단상의 것으로서요. 그럼 별도의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요게 여러분 이제 15A에다가 16으로 개정됐는데 개정된 부분으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생략 조건 요거 물어봤네요. 얼마의 이하의 것이면 생략하냐. 정답은 0.2kW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98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방전등용 안전기거든요. 이 방전등용 안전기의 접지 이제 생략 조건이에요. 자, 방전등용 안전기라고 나오면서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50mA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요거는 이거 하나만 좀 기억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방전등용 안전기는 뭐냐면 형광등의 안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압 및 전등 기구의 금속재 부분은 이제 접지를 해야 되는데 상기 조건이라면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가 있냐면 관등회로의 이제 이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로서 뭐 변압기 전격 단락 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요 부분을 시험 문제화해요. 버리지 마시고요. 방전등용 안전기라고 나오면서 접지 생략할 수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얼마 찍어라? 이제 이 50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거기 보시면 99번이 되겠습니다. 99번. 자, 99번 보시면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에 이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는가? 자, 99번인데 전기 욕기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사용 전압은 10V 이하일 것이에요. 두 번째가 전극 간의 욕기에 전극 간의 거리를 물어보면 1m가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이제 더 쉬워졌어요. 삭제가 됐고, 이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뭐 더 이상 물어올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자, 라스트 100번이네요. 100번. 이거 뭐 세모고요. 이제 새로 나온 규정의 문제예요. 다음 통신 설비의 식별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이게 이제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을 말하고요. 개정됐어요. 이게 전력 보안 통신 설비도 많이 개정됐는데, 분기주나 일류주는 매 전주에마다 설비의 표시 명판을 둬야 되고요. 직선주는 5경간 이내마다 5경간마다 이제 설비의 표시 명판을 두는데 이게 틀렸어요. 지중 설비의 시설하는
통신 설비의 표시 명판은 전력군의 행거는 100m가 아니라 50m 이제 이 간격으로 시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개정된 부분의 문제예요. 답만 좀 기억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거는 50m다. 그래서 통신 설비의 식별 표시, 그러니까 행거는 50m. 이렇게 좀 기억 좀 부탁드릴게요. 4번도 맞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이제 2022년 3회 기술 기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를 보고 뭐를 버려야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쭉 오셔갖고요. 81번이죠. 전기 저장 장치인데 좀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게 다 새로운 들어온 부분들이라 기본적으로 계측 장치를 물어보면 VIP 온도인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 저장 장치에서는 이제 온도가 빠진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82번이죠. 이제 요거 해야죠.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지중 약전선과 이격거리 해주시고요. 83번 접지도체 무조건 해야죠. 82번, 83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84번 제가 비록 이제 답을 찍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종종 나오는 문제 꼭 하자. 그 다음에 85번 무조건 해야죠. 이거 전연 내력 시험 전압. 86번 해야 합니다. 관공사. 87번 이제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이제 이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 해야죠. 88번도 하셔야 되고요. 89번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0번 하셔야 되고 91번 역시 92번 역시 하셔야 되는 문제들. 93번 해이죠. 94번 해야 되고 95번 덕트공사 해이죠. 해야죠. 그 다음에 96번 압축공기장치 시설 해야 되고요. 97번 해야 되고 98번 이거 그냥 이제 방전등류 안전기 이제 접지 생략 50 좀 미리암페 이거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99번 전기욕기 뻔한 문제 10V 그 다음에 전극 간의 거리 1m 그 다음에 요건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해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81번이나 그 다음에 100번 정도가 좀 까다로운 거지 나머지는 좀 그닥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선택해 달라는 이제 세모 쳐지는 부분들은 이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모가 없는 부분들은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이제 이 개정된 문제를 여태까지 이제 20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된 부분을 봤을 때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적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한 5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나머지 부분의 문제들은 다 맞춰주셔야 돼요. 특히 개정되더라도 저는 이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좀 전에 이제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이 있었죠. 그 부분은 그대로인데 이제 과전류 차단기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15였다가 16으로 개정된 거예요. 그런 거는 개정된 부분으로서 해줘야 되지만 완전히 새로 들어오는 뭐 100번 같은 문제 있죠. 또는 81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이 답으로 좀 기억만 하되 너무 그렇게 이제 의의를 많이 두지 마십시오. 꼭 그것을 못 맞추더라고 해서 진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좀 이제 최소 이제 최대 이제 5문제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 14문제 이상 맞추는 걸로 좀 목표로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저 개인적으로 15개 이상입니다, 솔직히.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2022년도 3회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제 이 전기기사 문제 해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갖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 동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보시는 그 시점에 그 다음 시험을, 이제 잘 보셔갖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